어떤 일을 하고 있건 간에 사람들이 원하는 게 있죠. 지금보단 조금만 더 돈 더 벌고 싶다. 물론 저는 만족해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연봉도 올릴 수 있다면 마다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이 돈을 더 번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직장 생활의 경우 대부분은 연봉 인상률에 제한이 있거든요. 2024년 초 자료를 보니까 올해 연봉이 몇 퍼센트 올랐어요 라고 했을 때 가장 평균적으로 나온 응답이 5% 정도 상승됐다고 하더라고요. 아우, 좋죠. 그런데 사실 이게 연봉이 3천만 원이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3,150만 원 된 거잖아요. 뭐 감사하고 만족스럽지만 성에 차진 않을 수 있겠죠. 만약에 내가 자영업자라면 어떨까요? 자영업자가 버는 돈 매출은 P 곱하기 Q, 얼마짜리 몇 개 파느냐에 의해서 결정이 나잖아요. 근데 가격을 확 올리거나 판매 수량을 확 늘리지 않는 이상 이렇게 막 뭐 직장인처럼 몇 프로 인상 뭐 이런 것도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동결이다라고 하면은 원재료 값이 오르잖아요. 물가가 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자영업자들은 손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자영업자라고 하면은 이 직장인이 5% 오르는 뭐 저거보다 그 이상으로 가격과 수량을 늘릴 방법이 있어야 기준치 이상의 성장을 해야 실제로 손해가 안 본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직장인이라면 뭐 5%보다 좀 더 올릴 방법이 없을까? 자영업자라면 내 매출을 조금 더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3천 벌던 사람이 4천 벌고 4천 벌던 사람이 5, 6천 벌고 막 몇십억 부자는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한 단계 우리 인생을 좀 좋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는 만큼의 소득 상승은 어떻게 이뤄낼 수 있는가? 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방법은요. 결합입니다. 뭐라고요? 결합. 여러분 그 개발자가 연봉 막 높다, 취업 잘 된다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개발자 한창 부족할 때 이야기고요. 이제는 그냥 단순히 개발자라고 해서 무조건 대우받는 시절은 끝났다라고 합니다. 제가 개발자분들한테 여쭤보니까 개발자도 여러분이 어떤 홈페이지를 볼 때 눈에 보이는 화면 만드는 거는 프론트엔드라고 하고 뒤에 안 보이는 서버 이런 거 만드는 걸 백엔드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둘 중 하나만 할 줄 아는 사람, 특히 프론트만 하는 사람들은요. 이제 그냥 사람 숫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어지간히 잘하는 사람 아니고서는 크게 인정받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어지간히 잘하는 수준을 넘어서 내가 막 상위 1% 끝장나게 하는 게 쉽냐? 여러분 어느 분야에서든 한 가지 능력을 진짜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하는 오타쿠들은 존재합니다. 하나 오지게 파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학창시절에 보면은 전교 1등이 다른 건 다 1등을 해도 일본어는 1등을 못해요. 체육은 1등을 못합니다. 왜? 그것만 미친 듯이 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한 가지 능력으로 1등하는 게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더 앞서 나갈 수 있냐? 그 비밀이 바로 결합이라는 거죠. 타이탄의 도구들이란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본주의는 희귀하고 가치 있는 것들을 보상해준다. 두 가지 이상의 괜찮은 능력을 결합해 자신을 보기 드문 존재로 만들어야 한다. 그때 우리는 1등을 이길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를요. 상위 1% 이내로 0. 몇 % 안에 들어가는 거 이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상위 25%는 어떤가요? 이거는 훨씬 쉽죠. 상위 한 25% 정도라면은 한 가지 능력뿐만 아니라 2개, 3개의 능력을 상위 25%로 만들기는 쉬울 거예요. 근데 이게 상대적으로 더 쉬움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해서 한 분야에서 말도 안 되는 탑티어 능력을 찍는 것보다 여러 가지 분야에서 적당한 능력치를 가지는 게 훨씬 더 쉬움에도 불구하고 이게 창조하는 이 결합이 만들어내는 시너지가 있다는 거죠. 아까 개발자 예시를 들었잖아요. 근데 어떤 개발자가 몸값이 높고 잘 나가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다른 거 하나도 같이 할 줄 아는 사람이 잘 된다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디자인도 할 줄 아는 사람.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개발자들은 맨날 디자이너들이랑 싸워요. 왜 그러냐면 디자이너들은 이렇게 멋진 디자인을 예쁘게 만들어 오면은 그거를 개발자들이 구현을 해내야 되거든요. 근데 애당초 구현이 불가능한 말도 안 되는 빡센 거를 가지고 오면 어떠겠어요? 개발자 입장에서는 뭐야 이게 말이 돼 하는데 또 디자이너 입장에서는 어때요? 그냥 이거 포토샵으로 이렇게나 만든 건데 이거조차 구현을 못하면 말이 되냐?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디자인도 할 줄 아는 개발자다.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옥신각신 할 필요가 없어요. 원래 같으면 2명이서 이게 되네 안 되네 조율해야 될 거 그냥 딱 혼자 보고 이거 돼요? 이거 안 돼요?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즉
자기가 직접 디자인도 다 하고 뭐 이거 다 하는 정도가 아니더라도 중간에서 이게 가능한지 아닌지를 볼 수 있는, 이거 상위 25% 이상이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 능력만 돼도 몸값이 뛴다는 거예요. 또 어떤 예시가 있을까요? 요즘 어떤 회사든 자영업자든 필요로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영상 제작이에요. 회사들 채용 공고를 보면요, 요새 디자이너를 뽑든 아니면 상세 페이지를 제작하는 뭐 마케터를 뽑든 우대사항에 전부 프리미어 프로, 파이널 컷, 영상 제작 프로그램입니다. 이거 잘할 줄 아는 사람 우대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여러분이 사장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디자이너를 뽑았는데, 포토샵하라고 뽑았는데 얘가 영상도 만드네? 만약에 제가 작가를 뽑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영상 편집까지 할 수 있네? 더 바랄 게 없겠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렇게 회사들에서 우대라고 할 때 뭐 엄청 프로페셔널한 실력을 갖고 있어야 우대하는 거냐? 아니에요. 상위 25%, 아니 솔직히 한 50% 이상이면 됩니다. 여러분 막 화려한 효과 안 들어가는 영상 편집은요, 한 일주일 정도만 쓰면은 컴퓨터에 능숙한 사람은 유튜브만 가지고도 다 배울 수 있어요. 무료 영상으로. 그리고 그런데 영상 편집 능력이 있으면 어때요? 이직할 때 저 이거 할 수 있어요 라고 하면은 연봉을 높일 수 있는 근거가 되겠죠. 내가 자영업자라면 어떨까요? 그렇게 일주일 투자해가지고 영상을 만들 줄 알아요. 그걸 가지고 인스타에 영상을 올려서 마케팅을 합니다. 이거는 10% 20% 매출 올리고 말고 수준이 아니에요. 완전히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무조건 영상을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코어 능력이 있을 거예요. 개발자라면 개발, 디자이너라면 디자인, 이 코어 능력과 연관 지을 수 있는 서브 능력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서브 능력을 상위 25% 정도로만 끌어올려 보세요. 짧게는 몇 주, 길게는 몇 달이면 클리어가 될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직장인이라면 이직할 때 몸값이 달라질 거고요. 사업을 한다면 매출이 달라질 겁니다. 몸값을 올리는 현실적인 방법 두 번째. SNS입니다. 10배의 법칙이란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유일한 문제는 재능이 아니라 이름 없습니다. 여러분, 현대 사회에서 부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인지도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를, 내 회사를 아는지에 따라서 소득이 달라집니다. 연예인 볼까요? 유재석님 너무 말도 잘하고 너무 좋죠. 그런데 사실 유재석님 못지않게 말 잘하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유재석님보다 더 웃긴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유재석님이 계속 최고의 자리에 있을까요? 그동안 활동한 게 쌓여가지고 전국민적으로 압도적인 인지도를 가지고 있거든요. 특히 요새는 유튜브가 활성화되고 사람들이 TV를 안 보면서 유튜브에선 알고리즘 따라서 다 자기 보고 싶은 것만 보잖아요. 그래서 전국민적 스타로 떠오를 만한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전국민적 인지도를 쌓아놓은 유재석님이 더더욱 빛을 발하는 겁니다. 야, 그거 그냥 연예인 이야기 아니냐? 아니죠. 여러분, 어떤 교수님들은요, 책만 쓰면 베스트셀러가 되고요. 이제 그분이 강의를 하거나 상담을 한다 그러면은 다른 교수님들 전문가보다 훨씬 더 높은 비용을 받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교수님들보다 더 똑똑한 교수님들이 계세요. 근데 그분은 그런 페이를 못 받아요. 왜? 인지도가 다르니까. 일반인으로 오면 어떨까요? 여러분, 제가 교사였거든요. 근데 선생님들 중에서 사실 교사 월급 자체가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외부 강의를 굉장히 잘 다니시면서 꽤나 많은 부수입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은 어떤 이유가 됐건 EBS를 나왔든 아니면 어디 뭐 프로그램에 나왔었든 이런 어떠한 이유로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하는 강의, 비싼 돈 받으면서 하는 강의가 압도적으로 퀄리티가 좋냐? 그렇지도 않아요. 오히려 지역에 있는 그냥 숨어있는 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더 강의를 잘할 때도 많거든요. 핵심은 역량보다 인지도가 소득의 영향을 더 크게 미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인지도를 어떻게 올리냐? 그 수단이 바로 SNS라는 거죠. 유튜브, 인스타 이런 데서 조회수가 몇백, 몇천 나와요. 그러면은 우리는 망했다 그럽니다. 만약에 북토크 채널에 몇천 조회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여기 조회수 안 나오네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오프라인에서 몇백 명, 몇천 명을 모아놓고 이야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을 쏟아 부어도 될까 말까예요. 근데 SNS에서는 무료로 인지도를 쌓을 수 있다고요. 뭐 SNS 하라니까 몇십만, 몇백만 팔로워를 가져야 된다는 거냐? 아닙니다. 여러분, 인스타에 보면요, 팔로우 몇천 명만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직업도 다양합니다. 헤어 디자이너, PT 트레이너, 과외 선생님, 뭐 근데 이 정도만 돼도 몇천 명 팔로워만 있어도 소득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아요.
왜 그럴까요? 일단 본인을 팔로우하고 있는 몇천 명의 팬들한테 판매를 하면은 팬심이 있기 때문에 판매가 더 용이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냐? 특정 분야로 예를 들어 PT 트레이너다 그러면은 운동에 관련된 콘텐츠를 계속 올려요. 그러면은 그 계속 쌓아 올린 그 콘텐츠들이 뭐가 되냐? 신뢰를 줄 수 있는, 즉 나를 전문가로 느끼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근거 자료가 됩니다. 그 근거 자료들이 쌓이다 보니 어떻게 된다? 사람을 전문가로 인식하게 되더라. 그래서 제가 아는 한 분은 인스타에 팔로워가 한 10,0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대기업에 가서 강의를 하더라고요. 왜? 전문가로 포지셔닝이 됐으니까. 우리가 소득을 올리지 못하고 있는 문제의 원인이 뭐다? 이름 없습니다. 이름을 알려야 한다. 어떻게? SNS를 통해서. SNS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이름을 알려놓으면은 내가 이직할 때 저 이런 사람이에요 라고 그냥 SNS를 보여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 좀 전문성 있는데? 라고 우리가 나에게 높은 연봉을 달라라고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자료가 되겠죠. 사업을 할 땐 어떨까요? 그 SNS로 고객을 모집해서 매출을 올릴 수도 있을 겁니다. 거기에 뭐냐면 꼭 그 SNS가 엄청 성장하지 않더라도 요새 회사들은 이직하고 채용을 할 때 SNS로 어떤 조회수를 만들어 본 경험 자체를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해줍니다. 왜? SNS가 강력한 광고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걸 아니까. 소득을 높이고 싶다면 인지도를 올려야 됩니다. 인지도를 올리는 가장 좋은 방법, SNS를 하자. 연봉을 올리는 현실적인 방법 세 번째, 바로 기록입니다. 앞에 결합과 SNS, 이거는 좀 직방이라면요. 이 기록은 조금 시간이 걸리고 간접적이긴 한데 필수적인 역량입니다. 많은 회사들에서 고민하고 있는 게 있어요.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커뮤니케이션입니다. 팀장들끼리 회의를 했어요. 근데 그 회의 내용이 팀원한테 전달이 안 돼. 어떤 사람한테 이것 좀 해주세요라고 전달했는데 다른 사람은 몰라. 전달이 안 돼. 전달을 했다 했는데 누구한텐 전달이 되고 누구한텐 안 됐어. 그래서 사람이 삐져. 거기에 똑같이 전달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사람마다 이해하는 게 달라.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어떻게 돼요? 의사소통이 안 돼요. 이게 모든 조직이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꼭 뭐 회사 조직으로 가야 되냐? 여러분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이 연애 중이에요. 그래서 애인한테 나 친구들이랑 놀러 갔다 올게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 다녀와 라고 했다고 쳐볼게요. 얼핏 보면 그냥 소통이 잘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1박 2일로 가는 거였던 거야. 거기에 동성 친구들만 있는 게 아니라 이성도 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그건 말을 했어야죠. 따지니까 야 말했어. 그게 말한 거야? 아니죠. 또 근데 그 말한 사람, 여행 간 사람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는 게 아니 지도 저번에 이성 친구들이랑 다 같이 동기들이랑 갔다 와놓고 왜 나한테 이번에 말 안 했다고 그래? 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건 그냥 예시일 뿐입니다만 핵심은 뭐냐면은 의사소통이 자세하고 명확해야 한다는 겁니다. 모든 관계에서 마찬가지인데 특히 회사에서도 말할 것도 없어요. 왜냐? 회사에선 돈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정확하게 의사소통이 안 되면 회사가 손해를 보잖아요. 그래서 회사들이 항상 보면요. 사람을 뽑을 때는 스펙 화려하고 능력치 있어 보이는 사람을 뽑습니다. 근데 뽑아놓고 보면은 막상 회사에서 팀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정말 저 사람 일 잘한다라고 인정받는 사람들은요. 꼼꼼하게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어떻게 높일 수 있냐? 그게 바로 기록이라는 거예요. 기록해야 됩니다. 직장에서 회의를 했다. 그러면은 회의 끝나고 바로 전달해야 할 안건과 내용을 정확하게 기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누군가 나에게 뭔가 부탁을 하고 지시를 했다. 그러면은 수첩 들고 다니면서 아니면 뭐 휴대폰 메모장으로라도 기록을 해놔야 돼요. 이렇게 기록을 하면은 뭐가 좋냐? 이 기록이 나의 꼼꼼함이 됩니다. 그리고 이 꼼꼼한 기록을 남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 나의 세심함, 배려가 됩니다. 이런 디테일이 사실 사람의 능력을 결정하는 거거든요. 이런 디테일한 배려가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내가 막 스펙이 화려하지 않아서 별로 중요한 인재라고 생각이 안 됐는데 막상 저 사람 빠질 거 생각하면 답이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이 없으면은 일이 진행이 안 될 것 같은 거야. 그럼 어떡하겠어요? 내 평판이 올라가는 거고 이 평판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앞에 다른 두 가지보단 조금 느릴 수 있지만 어쨌든 평판 상승에서 비롯된 연봉이나 소득 향상을 만들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오늘은 우리의 소득을 딱 한 단계 올리는 현실적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첫 번째, 결합하라. 한 분야에서 1%가 되는 건 쉽지 않지만 여러 분야에서 25% 이상이 되는 건 쉽고 그 여러 개의 능력이 결합될 때 코어, 핵심 능력과 보조 능력들이 결합될 때 우리는 더 높은 퍼포먼스를 내고 더
큰 인정을 받을 수 있다. 두 번째, SNS를 해야 한다. 내가 특정 분야에 대한 SNS 활동을 열심히 하면은 나에 대한 인지도가 쌓이고 이 인지도는 나를 전문가로 바꿔줘서 외부 강연이든 연봉이 됐든 뭐가 됐건 내가 소득을 높일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마지막, 기록. 모든 조직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는 사람들이다. 그 커뮤니케이션은 어디서 온다? 정확하고 자세한 기록에서 온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 세 가지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게 있다면 앞으로 어떻게 실천해 볼지 혹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보완할지 한번 댓글에 여러분의 계획을 남겨보시면 서로서로 좋은 아이디어를 보고 배우고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